네,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장의 흐름을 분석해보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길게선의 파워블로그 시간인데요. 오늘 역시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게선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갖고 오신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금일 주제는 브라질 채권의 투자라고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최근에 저금리 상황, 그리고 기관의 굉장히 들쭉날쭉한 하우스 뷰, 그리고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진 대형주가 어려워진 장세, 또 ELS 투자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투자 대안을 마련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브라질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어려운 장세 속에서 대안으로 오늘 브라질 채권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어려운 장부터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장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대형주들, 현대차, 기아차, 특히 자동차주들이 어제 악재가 좀 불거지면서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제가 상반기부터서 글로벌 자동차 업종을 분석하면서 국내 기아, 현대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의견들을 제가 많이 내드렸고 이제 주의를 당부드렸었는데요. 전일자에도 이제 현대기아차가 급락하긴 했지만 국내 하우스 뷰를 보시면 크게 빠졌지만 문제 없다. 그리고 또 연비 문제도 별 문제 안 될 것이다. 이런 굉장히 형편없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다르게 생각을 하시네요. 그렇죠. 네. 이미 그 시장이 급락하거나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어떤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분석을 해야 되지, 이미 시장이 망가지고 나서 이제는 괜찮다라고 분석하는 굉장히 형편없는 분석이고요. 지금 글로벌 그 시장에서 상위 20위 안에 드는 매력적인 자동차에 포지션되고 있는 자동차 중에 현대기아차 한 대밖에 지금 랭크돼 있지 않고 그게 아반떼에 불과하고요. 상위 탑 10에는 현대기아차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비 사건만 해도 아시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연비를 이제 축소 과장 보도한 것은 차이가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존의 수입차들은 그 정원이 전부 탑승한 상태에서 트렁크에도 적재 정량을 싣고 나서 그리고 연비를 측정하는 반면에 국내 한국 차들은 자동차에 아무것도 탑재하지 않고 정원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비를 측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표된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나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토매틱 자동차와 또 수동기어 자동차의 연비 차이가 현대기아차는 당사들이 발표하고 있는 그 데이터 자체도 똑같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토와 스틱의 어떤 연비차가 없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연비 문제는 최근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불량 유사 휘발유가 기름에 충족이 됐을 경우에는 엔진이 멈추는 현상까지도 발생한 이런 오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양적으로는 세계 탑 5 안에 들어있는 어떤 양적 성장을 했을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아직 성장의 길은 멀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적으로 질적 성장을 검증받으려면 F1 그랑프리 대회라든지 르망 레이스 같은 곳에 출전을 해서 실제적인 품질을 증명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에 대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비중 축소를 얘기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기아차 이번에도 연비 과장 문제와 관련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잘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길기선 부장께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시네요. 대형주들이 사실 최근에 그렇습니다. 어렵죠. 때문에 어제장 코스피 지수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대안처를 갖고 오신 게 바로 브라질 채권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는 국내 대형 S사와 M사에서 강력하게 이제 마케팅을 해왔었는데 사실상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거의 한 10월, 11월 달까지 투자된 브라질 채권의 투자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 20, 30%에 해당할 정도로 어떤 굉장히 처절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그 분석들이 많이 빗나갔던 것들은 외환시장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이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브라질 채권 투자가 2012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터닝 포인트를 접어들면서 상당히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준비한 첫 번째 자료가 있는데요. 네. IMF에서 2013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IMF에서 세계 경제전망 GDP 성장률을 발표했을 때 미국이 한 2.2%에서 내년에 2.1%로 감소를 하고 일본과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정도만이 GDP 성장률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실제적으로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1.5%에서 내년에는 무려 4%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브라질 전체 경제 자체가 내년에는 상당히 회복되는 수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브라질 채권에 대한 투자는 외환시장에서 해와라 약세 구조가 상당히 조금 좀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이고 있고요. 2011년도부터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브라질의 금리 인하 추세도 지금 11.5%에서 7차례나 추가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진화를 겪인 금리 인하 추세는 현 수준에 머물거나 아니면 소폭의 완화되는 수준에서 금리 인하할 것을 감안해 보면 환율과 함께 금리 차를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브라질 채권 여러분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간단하게 이 국내 증시 전망과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현대기아차의 사례에서도 국내 대형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들은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일자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상당히 좀 실적 우려한 재료를 보유한 종목 등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네오팜과 대륙제강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와 LMS 같은 종목들이 있었고요. 또 기존에도 또 낙폭 과대 종목에서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 대표적인 종목들이 주성 엔지니어링과 광림, LTS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일자 급등주들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쭉 보시면 제약주 흐름들이 상당히 양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적어도 원달러 환율 강세에서 내수 소비재 쪽에서 상당히 경기 방어적인 선택을 가진 종목들이 바로 제약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동약품과 유나이트제약, 영진약품, 명문제약, 국제약품 그리고 종근당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양호했고 상한가 종목들도 대거 치환과 동시에 앞으로도 시세가 상당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던 종목들 중에서 한국콜마와 KG모빌리언스 그리고 LB세미콘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와 실적 우량주로 같이 움직이고 있었고요. 최근에 제가 얘기 드렸던 중국 관련주들도 차이나 하오란이라든지 중국 식품 포장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대형주가 좀 움직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특성이고 움직이다 하더라도 연속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에 특화된 움직이는 수급 관련 종목들을 찾아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는 주요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집중해서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